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1월 4일 미국 증시를 한번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꽤 혼란스러운 하루였죠. 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신호는 뭐였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시장 전체가 어땠는지 그 분위기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유독 튀어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패턴 네 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핵심 상승주 무려 17개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점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장의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이날, 그러니까 2025년 11월 4일 시장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파란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 S&P 500, 나스닥까지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무려 2%나 빠지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아니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뭐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건 이른바 셀 더 뉴스 현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실적 잘 나왔어요 하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가라앉고 심지어 실적 좋다는 빅테크마저 힘을 못 쓰는 와중에 어떻게 어떤 종목들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날 오른 종목들은요, 뭐 AI다, 뭐다 하는 시장 전체의 큰 테마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확실한 상승 이유, 그러니까 뚜렷한 촉매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 패턴으로 나뉘더라고요. 자, 첫 번째 패턴, 이게 제일 강력했는데 바로 M&A, 즉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당신네 회사 살게요 하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러면 주가가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아주 강력한 가격 방어막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요, 이날은 그냥 실적이 좀 괜찮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거기다 앞으로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하고 가이던스까지 확 올려버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기업들만 주가가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전략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큰 결정을 내린 경우예요. 예를 들면 계속 발목을 잡던 부실 사업부를 과감하게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유망한 신사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착하는 거죠. 회사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에서 나왔습니다. 이쪽은 사실 시장 분위기랑은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날도 역시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아주 획기적인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런 개별 기업의 호재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죠. 방금 말씀드린 그 패턴들이 실제 종목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시장을 이기고 상승한 핵심 종목 17개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요, 조금 속도를 낼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데니스입니다. 상승률이 무려 50%예요. 24시간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인데 한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주당 6.25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전형적인 M&A 패턴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PEF, 즉 사모펀드가 M&A를 진행하는 테마주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렌터카 업체 허치입니다. 36.63%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적자를 예상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엎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무려 70% 이상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국내에서는 롯데 렌탈이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27.83% 오른 엑소메트리는 AI 기반의 주문형 제조 B2B 플랫폼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죠. 이른바 비트앤레이즈의 정석을 보여준 겁니다. 아쉽게도 국내에 딱 맞는 상장사는 없지만 스마트 팩토리나 B2B 플랫폼 테마로 묶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 결제 플랫폼 페이먼터스 26.5%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시전 기대를 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4분기 전망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자신감에 투자자들이 화답한 거죠.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공과금 결제 같은 사업 영역에서 유사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오 기업 턴스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시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25.06% 급등했습니다. 개발 중인 백혈병 치료제 후보 물질의 일상 임상시험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국내에서는 항암 및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한미약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메세라는 M&A 경쟁 소식에 20.55% 올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기존의 화이자 제한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인수전이 뜨거워졌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메세라의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인 D&D 파마테크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스파이어 메디컬은 17.31% 상승했습니다. 상승 이유가 정말 극적인데요. 시장은 주당 0.2달러 손실을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0.38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예상치를 290%나 초과한 그야말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전자약이나 신경자극 관련 테마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사 산미나는 16.13% 올랐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조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 덕분인데요. 이 인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와 AI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유사한 B2B 공급 모델을 가지고 있죠. 윤리적 식품 기업 바이탈팜스도 16.75% 상승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7.2%나 성장하는 등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연간 전망치까지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국내 프리미엄 유기농 식품 시장을 주도하는 풀무원과 포지셔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기기 공급업체 어댑트 헬스 역시 16.49% 상승했는데요. 견고한 3분기 매출과 함께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홈 헬스케어 테마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베팅 회사 슈퍼그룹은 16.21% 올랐습니다. 조정 EBITDA이다, 즉 세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5%나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아쉽게도 국내에는 유사한 상장사가 없습니다. 광통신 부품 전문기업 파브리넷은 11% 상승했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측을 뚜렷하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광학솔루션 분야의 강자인 LG이노텍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헬스케어 유통 분야의 거인 헬리샤인도 11% 올랐습니다. 탄탄한 3분기 실적에 더해 유명 투자사인 KKR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겹친 경우죠. 화이트스톤 리츠는 6% 상승 마감했습니다. 2대 주주로부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이른바 적대적 인수 제안을 받은 것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 서부 T&D 리츠가 유사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KFC와 피자헛의 모회사 얌 브랜즈는 4% 상승했습니다. 좋은 실적도 있었지만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피자헛 브랜드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발표에 더 주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KFC 코리아를 인수한 KG그룹을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3%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 앞으로 새로 지을 객실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국내 대표 호텔 기업인 호텔신라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목록의 마지막 글로벌 페이먼트입니다. 조정 순매출이 시장 예측을 소폭 넘어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이에 힘입어 2%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유사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시장 전체 상황부터 개별 종목 17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는요, 투자자들이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스토리나 테마보다는 M&A처럼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숫자로 증명된 그런 확정된 결과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즉,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확실한 개별 호재, 즉 알파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은 본 컨텐츠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